이번 시간에는 리사이클러 뷰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록 화면을 구성하기 위한 뷰가 되겠고요. 안드로이드 앱을 만들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화면이 목록 화면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리사이클러 뷰의 이용 비율은 무척 높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교재 가져가죠. 자, 리사이클러 뷰의 목적은 목록 화면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목록들이 이렇게 뜨겠죠. 이런 목록 화면을 만들기 위한 게 리사이클러 뷰인데, 리사이클러 뷰는 구성 요소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 구성 요소를 좀 잘 알고 계셔야 각각의 구성 요소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가 정리가 될 텐데요. 1차적으로 리사이클러 뷰, 뷰는 리사이클러 뷰예요. 그래서 리사이클러 뷰, 이런 이제 이름의 뷰를 쓰는 건데, 이 뷰가 목록 화면을 구성하기 위한 뷰는 맞습니다만, 이 리사이클러 뷰만 이용하면, 즉 다시 말해서 구성 요소를 전혀 적용하지 않으면 화면에는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리사이클러 뷰로 목록 화면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여기에 있는 구성 요소들을 적용을 시켜줘야 돼요. 이 구성 요소 중에서 위에 세 개에 있는 구성 요소가 필수 구성 요소예요. 그래서 필수적으로 적용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아이템 데코레이션이라는 게 이제 옵셔널. 그래서 개발자가 필요하면 추가해 줄 수 있는 구성 요소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구성 요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정리가 중요하겠죠. 그걸 좀 정리해 보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목록 화면의 대표적인 예로 이제 카카오톡의 어떤 채팅방 목록 화면. 그래서 내가 리사이클러 뷰를 이용해서 이 카카오톡의 채팅방 목록 화면을 좀 만들겠다. 이게 만약에 목적이다 라고 하면 뷰는 리사이클러 뷰를 이용해 줘야 되는데요. 제일 먼저 뷰 홀더다라고 하는 구성 요소를 준비해 주셔야 돼요. 이 뷰 홀더는 뭐냐? 개발자 클래스입니다. 나중에 이제 코드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뷰 홀더를 상속받아서 작성하는 개발자 클래스가 되겠고요. 뷰 홀더의 역할은 뭐냐? 리사이클러 뷰에 의해서 나오는 항목 하나, 이만큼이죠. 항목 하나를 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뷰들의 객체를 가지고 있는 역할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카카오톡의 채팅방 목록 화면을 하나 만들겠다. 그러면 이미지 뷰 하나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뷰가 세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개 정도의 뷰가 있어야 항목 하나가 나온다는 거죠. 이 4개의 뷰 객체를, 항목을 구성하기 위한 4개의 뷰 객체를 선언해서 가지고 있는 역할자가 뷰 홀더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어댑터가 있어야 돼요. 어댑터의 역할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뷰 홀더가 가지고 있는 뷰에다가 항목의 데이터 및 항목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를 정의하는 것. 즉 항목을 완성해주는 역할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어댑터에서 항목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뷰 홀더를 이용할 거고요. 뷰가 있어야 거기다 데이터를 찍죠. 그래서 뷰 홀더를 이용해서 뷰 홀더가 가지고 있는 뷰에다가 이미지 데이터를 찍거나 문자열 데이터를 찍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항목을 완성해주는 역할자가 어댑터가 됩니다. 자, 그리고 레이아웃 매니저다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 이 어댑터가 만들어 놓은 항목이 여러 개겠죠. 어댑터가 만들어 놓은 이 항목들을 적절하게 배치하는 역할자가 레이아웃 매니저예요. 지금 카카오톡의 샘플 예제로는 항목이 4개가 나왔는데, 지금 이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만 설명하자면 항목이 4개가 나왔다. 그러면 어댑터가 항목을 4개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만든 4개를 레이아웃 매니저가 위아래로 배치한 겁니다. 위아래로 배치한 것도 배치죠. 그래서 레이아웃 매니저에 의해서 항목들이 쭉 배치가 돼서 최종 배치된 결과가 리사이클러 뷰에 의해서 나온다. 그래서 뷰 홀더는 항목을 구성하기 위한 뷰 객체를 가지는 역할자. 어댑터는 뷰 홀더의 뷰에다가 항목 데이터를 찍어주는 역할자. 그래서 항목을 만들어주는 역할자. 그러면 레이아웃 매니저는 그렇게 만들어진 항목을 배치하는 역할자. 이렇게 정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봐요. 그래서 일단은
목록 화면을 구성하겠다라고 하면 리사이클러 뷰를 하나 준비해 줍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 리사이클러 뷰가 있어야 항목을 완성할 수 있는데 이 리사이클러 뷰만으로는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리사이클러 뷰를 하나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작업이 있어야 되냐면 항목 하나를 위한 레이아웃 XML 파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레이아웃 XML 파일은 항목 하나를 위한 레이아웃 XML 파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샘플 예제로 보면은 텍스트 뷰 하나, 즉 문자 하나만 나열돼 있어요. 그럼 항목 하나를 문자 하나로만 구현하겠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항목 하나에 이미지가 나오고 문자열이 나오겠다. 예, 그러면 이것만을 위해서 레이아웃 XML 파일, 이미지 뷰와 문자열이 등록되어 있는 레이아웃 XML 파일을 하나 준비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항목 하나를 위한 레이아웃 XML 파일이 따로 준비가 돼야 된다. 자,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예, 그런 다음에 예, 뷰 홀더를 준비해요. 뷰 홀더는 개발자 클래스입니다. 임의의 이름으로. 예, 그런데 리사이클러 뷰의 뷰 홀더를 상속받아서 만드시면 돼요. 예, 그리고 이 뷰 홀더 클래스 내에 항목을 구현하기 위한 뷰 변수들을 쭉 선언해서 find 뷰 by id로 예,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런데 뷰 바인딩 기법을 이용한다라고 하면 자동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바인딩 클래스 내에 예, 뷰들이 쭉 등록돼 있겠죠. 그래서 뷰 바인딩 기법을 이용한다라고 하면 뷰 홀더는 꼭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한 줄로 예, 뷰 홀더를 예, 선언해서 준비해 주시면 돼요. 뷰 바인딩 기법을 이용한다면 좀 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뷰 홀더가 준비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댑터를 만드셔야 되는데 어댑터를 보시면 자, 개발자가 클래스를 만들어야 되고요. 리사이클러 뷰에 있는 어댑터를 상속받아서 만드시면 되고요. 예, 함수가 오버라이드 돼야 되는데 get item count 예, 이 자동 콜됩니다. 예, 뭐를 위해서? 항목 개수를 판단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이쪽에서 적절하게 숫자 값으로 항목 개수가 몇 개인지를 리턴 시켜주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리턴이 제로다. 예, 그러면 항목 개수가 없다라는 얘기고 에러 나진 않습니다만 항목은 안 나와요. 예, 그래서 항목이 10개 달하면 10을 리턴해야 되고 100개 달하면 100을 리턴 시켜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항목을 구현하기 위한 뷰를 가지는 뷰 홀더, 개발자 클래스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적절하게 개발자가 준비한 뷰 홀더 객체를 예, 생성해서 리턴 시켜 주셔야 됩니다. 예, 이게 이제 onCreate 뷰 홀더다라고 하는 함수고요. 그 다음에 이 함수가 제일 중요한데 onBinding 뷰 홀더, 예, 위에 있는 함수 onCreate 뷰 홀더에서 개발자가 생성해서 리턴 시킨 뷰 홀더 객체를 이 매개 변수로 전달을 해줘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뷰에다가 데이터를 찍어달라는 거죠. 예, 그런데 이쪽에서 항목 개수가 만약에 10을 리턴 시켰다. 예, 그러면 10번 콜됩니다. 예, 그러면서 두 번째 매개 변수로 0 혹은 1 혹은 2 이런 식으로 콜되면서 첫 번째 항목을 구성하기 위해서 두 번째 항목을 구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각각의 예, 두 번째 이 매개 변수 값을 보고 각각의 항목의 구성을 이 매개 변수로 전달되어 있는 뷰 홀더의 뷰에다가 예, 적절하게 데이터를 찍어서 구성을 좀 시켜주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세 개 함수 가지고 어댑터를 만드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예, 샘플 예제를 좀 보자면요. 예, on item count는 항목 개수를 위해서 자동 호출되는 함수죠. 보통의 경우 그냥 데이터 사이즈를 리턴 시키고 말 겁니다. 그래서 항목을 구성하기 위한 데이터가 있을 거고 그 데이터 사이즈를 리턴. 예, 그래서 이 데이터 사이즈가 10이다. 그럼 10이 리턴 될 거고 항목은 10개다.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되겠죠. onCreate 뷰 홀더는 우리가 준비했던 뷰 홀더의 객체를 생성해서 리턴만 시켜주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이쪽에 항목 구성하기 위한 뷰가 있다. 예, 라는 얘기가 되겠죠. 예, 그 다음에 각각의 항목을 구현하기 위한 onBinding 뷰 홀더. 예, 그래서 여기에 매개 변수 값을 보고 이 매개 변수 값을 보고 이 매개 변수에 맞는 데이터, 이 매개 변수에 맞는 데이터를 찍어서 뷰 홀더가 가지고 있는 뷰에다가 데이터를 담아주고 이벤트 등록할 거 있으면 등록하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항목을 구성해 주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어댑터까지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예, 이렇게 어댑터까지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이제 리사이클러 뷰의 구성 요소들을 등록을 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 데이터가 있다라는 가정이죠. 예, 데이터가 한 뭐, 예, 10개 정도 준비되어 있다라는 가정.
예, 이 상황에서 예, 리사이클러 뷰에다가 레이아웃 매니저 뭘 쓰겠다? 리니어 레이아웃 매니저를 쓰겠다. 이게 세로 방향. 예, 그래서 각각의 항목을 세로 방향으로 배치하겠다. 예, 이런 얘기고요. 어댑터는 어떤 어댑터를 쓰겠다. 그래서 어댑터, 우리가 준비했던 어댑터 예, 등록을 시켜주시고요. 예, 이렇게. 그 다음에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예, 아이템 데코레이션을 붙일 수가 있어요. add 아이템 데코레이션. 원래 아이템 데코레이션 다음 시간에 나오지만 개발자가 직접 클래스로 만들어서 개발자의 어떤 데코레이션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만, 라이브러리에서 제공되고 있는 기초 데코레이션, 디바이더, 항목과 항목의 구분선. 예, 요 정도는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항목과 항목의 구분선을 예, 긋겠다. 예, 라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예, 그러면 뷰 홀더는 어댑터에서 썼죠. 예, 그래서 리사이클러 뷰에 예, 어댑터와 레이아웃 매니저를 적용해서 예, 데코레이션 적용 안 했다니까. 예, 이런 식으로 해주면 리사이클러 뷰가 이런 식으로 예, 화면에 나오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리사이클러 뷰에 의해서 항목이 이렇게 나와요. 항목이 쭉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 다음에 끝일 수도 있지만 만약에 유저가 이 리사이클러 뷰 화면을 보고 있는 사이에 신규 항목이 추가되거나 아니면 기존에 예, 나왔던 항목이 제거된다. 예, 동적 항목 추가 제거죠. 예, 그런 경우에는 이 리사이클러 뷰를 구현하기 위한 데이터 집합 객체의 데이터 추가 제거에 당연히 해줘야죠. 예, 추가 제거하신 다음에 반영해라고 이 어댑터에다가 notify dataset change 함수만 콜하면 예, 동적으로 항목이 추가되거나 제거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리사이클러 뷰를 이용하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린 거고요. 예, 여기에서 간단한 실습 하나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실습 진행할게요. 자,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new 패키지 테스트 3이라고 줄 거고요. 액티비티 만들겠습니다. 예, 액티비티에 empty 액티비티 만들어 주고요. 테스트 3 액티비티 체크박스 체크합니다. 예, 이렇게 만들어 줘요. 예, 가장 간단하게 리사이클러 뷰 가지고 목록 화면을 뿌릴 건 정도만, 예, 그 정도만 테스트하겠습니다. 자, 레이아웃 XML 파일에다가 화면 전체를 리사이클러 뷰로 만들어 볼게요. 뭐 그러면 여기에다가 예, 리사이클러 뷰 예, 등록하면 되죠.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에서 제어해 줘야 되니까 아이디 값 정도 달죠. 그래서 뭐 저 리사이클러 뷰 뭐 이런 정도 예로 달아줄게요. 그러면 이제 액티비티 화면의 리사이클러 뷰는 준비됐어요. 그런데 지금 상태는 예, 그냥 백색 화면. 액티비티에서 예, 바인딩은 쓸 준비할까요? 그래서 var 바인딩. 그래서 액티비티 테스트 점 인플레이트 레이아웃. 예, 그리고 루트 적용해 줘야 되겠죠? 자, 여기에서 리사이클러 뷰를 구성해 줘야 되는데 리사이클러 뷰의 구성 요소가 있죠. 그것부터 먼저 준비할게요. 뭐 한 클래스 내에다 다 작성하겠습니다. 내용이 많으면 파일을 좀 분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냥 여기다가 작성을 하죠. 자, 제일 먼저 항목의 뷰를 가지고 있는 뷰 홀더를 준비하겠습니다. 클래스 my 뷰 홀더. 예, 그리고 var 바인딩. 예, 뭐 아이템 잠깐만요. 예, 항목 하나를 어떻게 구성할 건지의 레이아웃 XML 파일도 필요하네요. 당연하겠죠. 예, 그래서 간단하게 만들 거지만 레이아웃 폴더에다가 new 레이아웃 XML 파일. 예, 그렇죠. 만들어서 그냥 예, 파일명 아이템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예, 아이템으로 가져가고 요건 뭐 그냥 간단하게 만들게요. 리니어 레이아웃 써서 예, 만들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오리엔테이션 버티컬로 줄 거고요. 예, 그 다음에 패딩 값 줄까요? 16dp 정도로 줄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진 값 줄까요? 예, 마진 값 줘서 이것도 8dp 정도 줄까요? 8dp. 예, 이런 정도로. 예,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를 가로 방향으로 바꿀게요. 그리고 요거 사이즈를 세로 방향 렉 컨텐츠로 바꿀게요. 자, 텍스트 뷰 하나만 준비하겠습니다. 텍스트 뷰. 예, 그래서 0dp. 예, 그리고
예, 여기에다가는 랩 컨텐츠. 대신 0이 들어갔으니까 웨이트 값으로 1. 예, 이런 식으로 할게요. 그리고 살짝 UI 기법 스타일에서 볼드. 예, 지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사이즈 정도 16dp 정도로 합니다. 대신 id 값 달죠. 예, 그래서 id 값을 item 언더바 데이터. 예, 항목 하나를 위한 레이아드 XML 파일에 텍스트 뷰 하나, 그러니까 문자에 항목 하나에 문자 하나 나오는 정도다라는 거죠. 준비하고 다시 액티비티로 갑니다. 예, 그래서 먼저 뷰 홀더부터 뷰 바인딩 기법. 그래서 아이템 금방 만들었던 바인딩. 얘만 가지고 있으면 이 밑에 뷰 다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런 정도로만 준비를 해주시면 되죠. 단 얘가 리사이클러 뷰의 뷰 홀더니까 상속을 받아서 그래서 뭐를 리사이클러 뷰 홀더 뷰 홀더 이걸 상속받아서 바인딩인데 이렇게만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어댑터 my 어댑터라는 클래스명 데이터 있어야 지네가 찍죠. 그래서 var 데이터 얘는 뮤터블 리스트 뮤터블 리스트로 데이터가 문자열로 전달될 거다. 어디에서? 액티비티에서 리사이클러 뷰의 어댑터를 상속받아서 그런데 뷰 홀더는 리사이클러 뷰의 뷰 홀더를 이용한다. 자, 필수적으로 오버라이드 받아야 되는 함수 get item count 항목 개수가 몇 개니 잘못 리턴 시키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어댑터에게 전달되어 있는 데이터 사이즈를 그대로 리턴 시켜서 데이터 점 사이즈를 그대로 리턴 시켜서 전달되어 있는 데이터 개수가 10개면 항목 10개 지키게끔. 그 다음에 on create view holder on create view holder 이거는 뭐 뷰 홀더만 결정해서 리턴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return 위에서 만든 my view holder를 그러면서 바인딩 객체만 전달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바인딩 점 인플레이트 레이아웃 매니저 레이아웃 인플레이터 레이아웃 인플레이터 뭐 페어런츠 매개 변수입니다만 컨텍스트 그리고 매개 변수 그대로 전달해요. 페어런츠 그 다음에 폴스까지 찍어줍니다. 폴스 이렇게 해줘요. 여기 하나 더 닫게 되네요. 페어런츠가 여기 페어런츠 여기에서 이상하게 하나 더 들어갔네. 그렇네요. 자, 그래서 이 함수에서는 우리가 쓰고자 하는 뷰 홀더 객체를 생성해서 리턴만 시켜주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각각의 항목을 위한 onbind 뷰 홀더 onbind 뷰 홀더 여기 이제 매개 변수 두 번째 매개 변수가 항목의 인덱스 값 그 다음에 첫 번째 매개 변수가 뷰를 가지고 있는 뷰 홀더죠. 그래서 제일 먼저 바인딩 객체를 얻어내는데 홀더 우리 타입으로 바꿔야죠. my view holder 타입으로 여기에 있는 바인딩 얘가 이제 텍스트뷰를 가지고 있죠. 얻어내요. 그런 다음에 바인딩에 데이터 찍으려고 아이템 데이터 아까 우리가 항목 레이아웃 XML 파일에 추가했던 여기에 문자열 이 문자열을 나한테 전달되어 있는 거에 인덱스 값으로 찍어줘요. 이렇게만 구성하면 끝납니다. 뭐 단순하게 그냥 문자를 하나 출력하겠다는 거니까 이 정도로만 좀 구성을 하죠. 자, 이렇게 되면요. 뷰 홀더 준비됐어요. 어댑터 준비됐어요. 그렇죠. 그럼 다시 위로 와서 이제 리사이클러 뷰를 쓰기 위해서 가상의 데이터 준비할게요. 뮤터블 리스트 오브 스트링 타입으로 그래서 루프문 돌려서 여기에다가 데이터를 뭐 그냥 테스트성이니까 여기다가는 아이템 이 정도로만 그냥 뭐 10개 준비되겠네요. 그죠? 10개. 그래서 데이터 준비됐어요. 이제 리사이클러 뷰 점 리사이클러 뷰 점 레이아웃 매니저 뭘 쓸 거냐. 일단은 세로 방향으로만 그냥 나열시킬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댑터는 리사이클러 뷰의 어댑터는
예, 우리가 준비한 my adapters겠다. 거기에 데이터 전달하겠다. 예, 이런 정도로. 그리고요, 다음 시간에 저희가 데코레이션 만들어서 적용하는 방법을 볼 건데, 이미 라이브러리에서 만들어 놓은 데코레이션이 있어요. 뭐, 항목별로 선을 그어서. 예, 그것도 이제 뭔가 꾸미기예요. 예, 그거 적용해 볼게요. 그래서 그냥 선만 그으면 된다면 라이브러리 거 이용하셔도 돼요. 그래서 add item decoration. 예, 여기에다가 디바이더 아이템 데코레이션. 예, 리니어 레이아웃 매니저 점 버티컬. 예, 이렇게 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요거? 예, 요거 당연하지만 상위 클래스니까 상위 클래스 생성자 맞춰줘야 되죠. 그래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추가해야 에러가 사라지죠. 자, 바로 돌릴게요. 예, 그래서 클래스 쪽에 포커스를 줘야 돼요. 다른 데 포커스 주면 예, 런 버튼이 안 보여요. 클래스, 아니, 액티비티 클래스 쪽. 액티비티 쪽에다 포커스 주고 런. 자, 결과면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리사이클러 뷰에 의해서 목록이 쭉 나열되어 있고요. 각각의 목록에 이제 문자를 하나씩 구성되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목록과 목록 사이에 이렇게 선이 지금 구분선으로 예, 그어져 있습니다. 자, 이번 실습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